자, 그 다음에 어제 오후 시장에 아마 장중엔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두바이 어제 우리 이거 얘기 안 했어요. 그죠. 어제 장중에 나온 게 아니라 어제 제가 이렇게 체크했을 때는 그 모 언론사에서 1시 50분 정도에 두바이에서 일경원입니다. 상상이 잘 안 돼요. 전 사실 뭐 제가 뭐 전 상상은 돼요. 아, 상상 되세요? 네. 네. 그냥 천문학적인 고가의 거 일경. 그래서 저한테 손을 안 내미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제 오후 1시 50분 정도에 모 언론사에서 두바이에서 앞으로 한 10년 동안 일경원의 투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니까 과거에 두바이 관련해서 두바이에서 공항을 건설했던 기업이 금호건설이 활주로라든지 이런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시장은 항상 현명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금호건설이 어제 상한가로 바로 직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하나 상한가 간 회사가 두바이에서 다수 이제 그 여러 가지 공사 수주를 한 회사 중에 하나가 히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히림도 어제 상한가로 바로 오후에 그래서 2시 이후에 1시간 만에 이렇게 상한가로 직행해버리고, 우리가 또 이러한 이제 중동 쪽에서 이런 뉴스 나올 때 강세를 보였던 대장주가 한미글로벌이었잖아요. 그렇죠. 한미글로벌도 어제 그래서 오후에 갑자기 막 오르기 시작해서 20% 이상 이렇게 다 올라가는 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만약에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오늘도 조금 틈새 그냥 테마가 이제 될 수는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뉴스가 좀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게 이제 그냥 일경원이 투자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제 규모를 그냥 뭐 이렇게 좀 뭐 커지지 않겠냐, 약간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조금 찬물을 끼얹었다고 하잖아요. 기대감을. 그러니까 오늘 네. 그 어제 저 고점에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잘 나오셔야 될 텐데. 여기 그래서 어제 뭐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한미글로벌이 20%, 근데 위치가 보면 지난번에 이렇게 저점 있잖아요. 네. 저점에서 오르기 시작했던 가격까지 이번에 가격 조정 다 받았죠. 많이 올랐던 가격들이 이제 연말에 그 대주주 회피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고, 그 뒤로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딱 전저점 위치 부분에서 그 뉴스가 나오면서 20% 올랐는데, 위치는 나쁘지 않은 위치였는데 그 뉴스가 새롭게 재해석된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수급을 한번 보면 좀 수급도 좀 아쉬웠어요. 지금 보시면 거의 20% 이상 상한가 가깝게 올랐는데 기관들이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 그죠? 예, 기관 투자가들이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이 빨간색 그래프가 지금 밑으로 이렇게 쭉 빠진 거 보이실 거예요. 빨간색 그래프가. 즉 어제 관련된 뉴스가 나오니까 외국인들이 오후에 다 팔아버리는 호재가 나오니까,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이 그 물량을 좀 받아가는 모습이 어제 하루에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간에 제가 밤에 이제 캡처를 해놓은 건데요. 시간에서 이제 그 뉴스가 딱 이렇게 나오면서부터 갑자기 시세가 꺾이기 시작해서 6% 가깝게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거. 근데 요게 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한가를 기록한 히림도 딱 그 전저점 부분까지 이번에 가격 조정 다 받았다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수급 보시면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온 게 하나도 없고요. 어제 외국인들은 오히려 팔았고, 요거 히림도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오후장에 좀 붙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히림은 5% 정도 시간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이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시면, 근데 제 생각에는 위치 자체가 여기에서 전저점을 깨면서 막 내려가는 위치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제 양봉의 시가를 깨는 조정은 아닐 것 같고요. 대신에 어제 올랐기 때문에 실망 매물은 음봉이 좀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근데 나오는데, 만약에 이 뉴스가 뭐 앞으로 경제 규모를 이렇게 일경까지 키우겠다라는 것은 그냥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투자를 하고 경제를 키우겠죠. 그렇죠. 뭔가는 하겠죠. 거기에 따른 후속돼서 혹시라도 우리나라와 관련된 뉴스가 만약에 업데이트가 되면 조정을 잠깐 단기적으로 받다가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위치까지 지금 가격 조정을 다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급하게 저 뉴스 났다고 해서 아침에 막 갭 하락한다고 해서 막 던지기보다는 요 정도 수준에서 지지력을 보여주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저는 체크하면서 다음 주나 뭐 이런 관련된 뉴스가 혹시나 다시 후속적으로 또 나오는지, 우리나라가 뭐 두바이 관련해서 뭔가 또 사업적으로 추진하는 게 혹시나 나올지, 그런 부분도 조금 한번 기다려 보시면, 왜냐면 이미 가격 조정은 지금 다 받은 상태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올라 있으면 부담스러운데 정말 다 받은 걸까요? 그러니까요.
의심하고 그거는 의심하자. 그거는 알 수는 없죠. 근데 그렇죠. 제가 보는 위치상으로는 45,000원에서 이건 네옴시티 관련된 기대감이 반영됐다가 그게 쫙 빠져버려서 그 기대감은 이제 다 그렇죠.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 3만원과 25,000원 정도면 여기서는 저는 지지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기준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라는 거죠. 어제 양봉의 시가는 지지력이 좀 있는 위치니까 혹시라도 내가 어제 좀 트레이딩을 했는데 안 팔았다. 그러면 어제 양봉의 시가를 깨지 않으면 한번 좀 기다려보자. 근데 전저점을 어제 양봉의 시가를 깨고 전저점을 이탈한다. 그거는 이제 한번 리스크 관리를 신중하게 또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때는 그죠? 네. 그래서 아침에 그 부분이 흔들릴 수는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좀 시작을 하잖아요. 뭐, 요 뉴스를 몰랐다면 아침에 왜 빠진 막 허둥지둥하면서 갑자기 그렇죠. 또 엔터키 누를 수 있으니까 조금 냉정하게 한번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제 아쉽게도 그런 좀 오후에는 좀 변동성이 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업종별 매수 강도 요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장의 중심이 어쨌든 우리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중국의 리오프닝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텔 레저 업종을 동시에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그 다음에 백화점 업종. 백화점에는 신세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세계를 사면 이렇게 백화점이 좀 좋아지는 걸 보는데 신세계는 매출의 또 절반 정도가 사업의 절반이 면세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면세점 쪽, 그다음에 화장품 이렇게 중국의 리오프닝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제는 동시에 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또 금융 업종인 은행이 이렇게 동시에, 그래서 그 내용들 조금 뒤에 데이터를 가지고 왔으니까 보고요. 오늘은 먼저 볼 업종은 매도를 한 업종부터 먼저 한번 볼 생각입니다. 기타 자본주의에 대해서 동시에 순매도가 나왔잖아요, 그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자, 한번 보시죠. 여기가 제가 방산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기타 자본주의는 방산 관련주들이 여기에 좀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다들 고민해요. 뭐 한국항공우주나 뭐 그쵸, 뭐 한화 에어로까지 현대, 이제. 로템, LIG, 넥스원 지금 할 거 없이 다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주도주가 이제 바뀌는 건지, 그죠? 주도주가 바뀌는 거면 지금 더 사는 건 안 되겠죠. 일단은 만약에 색깔이 바뀌어 버리면 여기 지금 더 샀다가 계속 빠지면 그렇죠. 더 데미지가 커지니까 일단 주도주가 바뀌는 가능성이 있다라면 일단은 추가적인 매수나 물 타는 것보다는 일단 가지고 있는 물량만 가지고 일단 흐름을 한번 지켜보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주도주 흐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은 제한적인데 반도체 연초에 가장 먼저 1월 2일 날 움직였던 섹터는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가 한번 튀었고, 그 다음에 뭐 엔터주들이 좀 강했다가 최근에 수요일에는 반도체가 확 튀었죠.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에 제일 재미없었던 업종들이 지금 낙폭과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걔네들을 살려면, 빈집이었던 걔네들을 살려면 내가 꽉 채워놨던 업종을 좀 팔아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일부 파는 건데 펀더멘탈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지금 더 사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러면 일단 조금 가격 조정 좀 받았으니까 들고 있어 볼까, 이런 고민이 지금은 또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수급 흐름을 보시면 사펀드가 최근에 샀던 것 좀 팔면서 영향을 좀 준 것 같고요. 투신에서도 약간 팔고, 그래서 기관들이 최근에 이렇게 팔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외국인들도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비어져 있던 업종을 좀 채우기 위해서 조금 사는 거라면, 그런 업종의 낙폭 가대 순환매가 연초에 돌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원래 정상적인 흐름으로 바뀐다면 다시 얘네들이 또 움직일 수, 펀더멘탈이 달라진 게 없다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저는 금융 투자와 관련된 이러한 좀 순환매 움직임이 이번 주로 일단하게 되고, 다음 주 정도 다음 주 중반 정도부터 해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고, 진짜 색깔이 바뀌고 안 돌아온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던 물량들이 좀,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움직임, 그 다음에 방산 관련된 이런 테마들이 한 번씩 움직여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마다 이제는 비중을 그때는 이제 줄일 수밖에 없는, 그죠? 예. 근데 시장의 색깔이 안 바뀌고 원래의 흐름으로 다시 산업적 섹터가 좀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던 물량들이 이제 회복하기를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는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시고 다음 주에 한번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전기 장비 업종이 대표적으로 또 주도주 업종이었어요. 여기가 뭐냐면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뭐 재룡전기 같은 이런 변압기 만들고 전력 인프라 만드는 회사들을 왜 실적 괜찮게 하면서 계속 신고가 흐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 검은색 주가 흐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년 하반기에
올라가던 이 관련된 인프라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이렇게 다 최근에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최근에 작년 하반기에 주도 업종이었던 방산과 전력 인프라 관련된 업종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수급의 그런 약간 로테이션 때문에 빠지는 건지 아니면 얘네들이 뭔가 수출 모멘텀이 꺾여서 앞으로 숫자가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서 바뀌는지 아직 펀더멘탈이 크게 나오는 내용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수급 쪽으로 지금 약간의 이동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전기 장비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외국인들은 오히려 계속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빨간색 그래프가 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조금 팔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오히려 빠질 때 지금 담고 있거든요. 이 전력 인프라를. 그래서 요 업종도 같이 대표적으로 작년에 주도 업종이었는데 최근에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다음 주 정도까지 한번 보고 이게 주도주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는 걸로 내가 결론이 난다면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상승시마다 비중을 좀 줄이는 걸로 가되 다음 주가 중요한 고비가 되지 않겠나 한번 조금 지켜보자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기관 외국인들이 동시에 산 업종이 은행 업종이잖아요. 어제 그 네. 부동산 대책 네, 때문에 부동산 대책도 있는데 저는 이 임팩트가 아주 컸던 것 같거든요. 주주환원? 네, 이게 뭐 우리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뭐 우리 국내도 있지만 그 서한을 막 보냈어요, 은행주들한테. 야,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또 뭐 하려고 하는데 계속 좀 불편하게 할게. 주주하는 정책 할 거야 안 할 거야라고 다 보냈거든요.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제일 먼저 거기에 시그널을 보인 회사가 뉴스가 없네요. 제가 넣어놨는 줄 알았는데 신한은행, 신한지주가 우리가 앞으로 자본 지출을 벌어들인 이익 대비해서 얼마 이상을 앞으로 할게요라고 발표를 딱 했습니다. 신한지주가. 신한지주가 그 발표하면서부터 이틀 동안 아주 큰 폭으로 거의 20% 가깝게 주가가 튀어올랐죠. 그러니까 배당이라든지 주주하는 정책을 많이 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부터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은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크죠. 왜냐하면 그 최근에 여기 출연하신 분들도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번에 약발은 그렇게 강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예. 지금 약발이 네. 그렇게 있지는 않을 있지는 것이다.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잠깐 있어요. 그 하락하는 속도를 잠깐 늦추는 역할. 완만하게, 그죠? 예. 하지만 그런 정책이 나오니까 그래도 최악은 이제는 더 이상 더 나빠지진 않겠나라는 기대감은 줄 수는 있어요, 은행주들한테.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그게 전혀 영향을 준 거 아니다라고 영향을 준 게 아니다라는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대출 규제 완화 이슈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주주환원 관련해서 이 얼라인 파트너스 같은 이러한 회사들이 주주 제한에 대한 답변을 이제 요구를 했고 은행들이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배당 늘리겠다 이런 발표를 하니까 우리나라가 은행주들이 저평가 제가 예전에 며칠 전에 요거 밸류에이션을 이미 올려드렸었거든요. 은행주들을 외국인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시고 배당 수익률을 한번 보십시오라고 제가 올려드렸었거든요. 8.15 가족분들 요 자료실에. 근데 이렇게 PBR이 우리 0.2배에서 거래되는 이유가 관치금융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은행주들은. 우리 회사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대부분의 은행들은 관리 들어가는데. 아니요. 저희 회사는 전 잘 모르는데 정권이 바뀌면 은행분들의 이렇게 지주사 회장님들의 수장이 바뀌는 그런 그렇죠. 논란들이 왜냐면 또 항상 국민연금이 예. 대주주니까. 그런 이슈들이 항상 있죠. 그래서 내가 정권을 이렇게 세우는데 영향을 줬던 사람을 이렇게 내려보내거나 뭐 이런 뉴스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디스카운트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어쨌든 서민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압박을 많이 받죠. 너희들 장사하지 마라 금리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좀 많이 높게 받아야 장사를 잘하는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아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그래도 주주에 대한 친화적 정책을 해준다면 배당이라든지 뭔가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해준다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기대감인 거죠. 네. 은행주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이래야 우리가 저 주식을 국내 주식에 투자할 맛이 나는데 좀 더 뭐 밸류에이션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죠? 프리미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외국계 요구에서 하나씩 좋아지고 있지만 은행 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면 그래도 우리 주식이 지금 힘든 상황에서 조금 버텨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보고요. 그래서 은행업종, 이건 은행업종입니다. 은행업종의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 포지션 한번 그려보니까
가장 본격적으로 사고 있는 쪽은 공모펀드를 운영하는 투신권에서 은행 업종을 이렇게 열심히 사고 계시네요. 그리고 투신과 함께 가장 강하게 사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입니다. 역시 우리가 요구했는 것을 그래도 은행들이 들어주네? 그런 생각을 했는 건지 외국인들이 최근에 집중적으로 은행 업종을 이렇게 사고 있다. 그래서 유보 자금들을 잘 주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겠네. 그럼 내가 얘네들 주식을 사도 그만큼 내가 뭐 배당이나 이익을 많이 얻겠네 라는 생각을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는 은행도 제일 낙폭과대 못난이었습니다. 재미없는 그 낙폭과대 순환매가 한번 또 빈집이 좀 순환매 차원에서 들어온 것도 있다 정도로 은행 업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정도로 한번 보고 일단 지금 우리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잖아요. 지금 나왔죠. 속보가 나온 거 보니까 반토막 나왔나요? 영업이익이 4.3조, 컨센 대비 37.44%가 하락이다. 네. 그러면 뭐 작년 이맘때를 감안하면 많이 줄어든 걸로 나오네요. 그거부터 한번 볼까요, 되겠다. 잠깐. 예상이 6조 8,700억이었는데 지금 4조 3천억이 나온 거니까. 00, 5930 한번 보시죠. 자, 한번 보면 근데 뭐 음. 예상했던 거지요? 안 좋을 거라고? 자, 그렇다고 말해줘요. 네. 근데 뭐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기사 나오는 거에 너무 휘둘리실 필요 없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꾸 반토막이라는 걸 강조를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작년도 12월 달에 벌어들인 이익이 14조, 13조를 벌었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4조라고 했나요? 예, 4조 4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반토막 더 난 거죠. 예, 반토막 아니. 예. 반토막? 왜냐하면 작년 37%. 그러니까 작년 작년 4분기가 대비? 13조 벌었거든요. 근데 지금 4조 번 거니까 반토막 더 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반토막 더 날 거다. 지금 전년비 68% 나오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까먹은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몰랐던 거면 여기서 주가가 더 빠져야 되는 건데 지금 그거를 반영해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 계속. 예. 이미 그거와 관련돼서 반영해서 올라가다가 빠진 것도 당연히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이렇게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물론 반응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개장 초에 외국인들 반응을 한번 볼 텐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혀 모르던 내용 아니니까 예상 밖의 전저점을 깨거나 막 이런 부분보다는 뭐 그냥 그래 그런 부분 나왔구나. 그래 앞으로가 중요하지. 이런 부분으로 시장은 아마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거 한번 일단 생각해보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이 0.9% 그쵸? 네. 상승해서 1% 가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3일 동안 외국인들이 이렇게 삼성전자를 샀거든요. 샀는데, 요게 단순하게 외국인들이 이제 연초에, 지난해 제가 그 16조 정도 삼성전자를 사는 세력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개인 투자자들이 16조를 한 해 샀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비어서 빈집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일부 좀 채우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후속적으로 될지, 아니면 오늘 저 뉴스에 외국인들이 다시 팔아버릴지,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오늘 하루의 흐름은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중기적인 이런 추세의 방향이 오늘 실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는다. 앞으로 올해가 중요한 거지.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다가 한번 볼게요. 뭐 기사는 아주 자극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극감 뭐 아주 기사는 자극적으로 나오고 있네요.